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은행 신탁부의 신관식 신탁세금 전문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고객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만나요. 진짜로. 예. 왜냐면, 열심히 이제 제가 좀 전에 어디에 칼럼을 쓰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썼어요. 실제 솔직한 얘기로. 어떤 얘기를 썼냐면 70대, 80대 시니어 분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생활하다가 자식들 잘 먹이고 그리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와 노후 준비는 일종의 사치였어요.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이제 70, 80대가 되니까 남아있는 거는 집 한 채,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로 쓴 통장에 있는 예금 조금, 그리고 보험이 전부예요. 그쵸? 근데 과거에는 7, 80대 분들은 부모님 모셨거든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자식들이 잘 봉양해 주겠지.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잘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0대를 흔히 또는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부모님을 마지막 봉양한 세대이고 자식들한테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시니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례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젊죠? 그죠? 예, 젊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 7, 80대 시니어분들 고객 상담을 한 1000건 넘게 했거든요. 1000건 넘게 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상담할 때 유선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으로 보시다가 대면 상담할 때 딱 어리게 딱 보세요. 어리지 않지만. 근데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라고 보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아, 신탁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건 다 내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그 예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도 서울의 강남 말고 다른 지역에 2, 3억짜리 25평대에 사신다고 할게요. 그럼 2, 3억이에요. 종신보험으로 사망했을 때 받아가는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정기예금 4천, 5천만 원 있어요. 다른 금융재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식에게는 아파트 2, 3억짜리 주고 어떤 자식이 사망보험금이나 정기예금 받아가도 큰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그 2, 3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10억이 넘어요. 강남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 자식한테는 금융재산, 정기예금 1, 2억 주고 어떤 자식이 10억 받아가는데 잘 못 받아간 자식이 어이구 오빠 가져가, 양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유산과 승계의 문제도 거액자산가나 고소득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은행 오기 전에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증권사에 있었거든요. 증권사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2014년도에 아무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나 야, 너네 회사 나가라, 명예퇴직을 받았어요. 30대서부터 50대 초반까지. 대상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제가 세무사 땄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와서 보니까 은퇴 준비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절박해야 은퇴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와서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달이죠. 4월 26일 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엄청난 판결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 유류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우자가 없다고 칠게요. 그럼 제 아들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보다 둘째가 저한테 잘해. 그래서 제 재산 얼마 없지만 다 둘째한테 준다고 칠게요. 그러면 첫째가 억울하잖아요. 나도 자식인데. 그럼 생각해보면 자녀 2명이니까 50대 50이지 않아? 이게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한테 다 줬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원래 50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으니까 다 받아간 둘째한테 나의 50%의 절반, 25%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LG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분은 어떻게 생겨난 제도인지 아세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유류분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됩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예요? 예. 이 제도는 민법의 제일 맨 뒷부분에 있어요. 1977년도에 제정이 되고 197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거든요.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장자가 받아갔어요. 교육도, 뭐든. 그러니까 서울로 큰아들 올려보냈는데 늙고 나서 저 부모들 봉양하는 거는 딸들이에요. 이러니까 생겨난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고객님들 많이 만나봐서 보면요, 70대 중후반부터 90대까지는 이런 생각 아직도 갖고 계세요. 장자한테 줘야겠다. 그러나 75세 중반 이하로는 나한테 다른 애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을 유연이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유류분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거 유연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 유류분 제도 이 자체가 헌법상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예. 법정 상속인들의 공평과 배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는 겁니다. 유류분은 합헌이다. 그리고 아까 자식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 다른 사람들은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비율 자체도 유연인가? 합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재판 비용 증가 등 사회 혼란을 막고자 유류분제도 필요하고 이 비율을 기계적으로 규정한 부분도 합헌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항이 위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결혼도 안 했어요. 부모님은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제 형제자매가 6남매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어요. 근데 혼자 자수성가해가지고 코엑스 옆에 있는 상가 샀어요. 한 200억짜리. 근데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제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제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에 기부하겠다. 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그런데 저랑 교류도 없던, 성년 이후에 연락도 없던 형제자매이 5명들이 기부단체에 본인들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사례로 봤을 때 형제자매는 다른 형제자매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 비율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세 번째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결격 사유.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때리거나 폐륜적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남겨줬던 유언을 찢어버리거나 없애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못 받아요. 상속 결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유류분 제도에서는 이 결격 제도가 없었거든요.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격되다 하더라도 유류분 주장에서.
이런 부분은 민법에서 보완해라 라고 해서 유류분에 관련된 이런 결격 상실 사유는 유류분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은 진짜 그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항상 발생하는, 요즘 최근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현재 한 해에 35만 명씩 돌아가세요. 태어나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분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000명 중에 상속재산 분할이 형제자매끼리끼리 안 돼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받아가서 덜 받아간 사람이 청구하는 거, 덜 받아간 사람이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와 유류분 반환 청구 건수가 한 해에 8,000건이 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여동생 있거든요. 저 여동생이랑 성년된 이후에,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1년에 딱 4번 통화해요. 엄마 생일인데 용돈은? 아버지 생신인데 용돈은? 어버이날인데 뭐 챙겨드리냐? 그리고 설날 때 추석 때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 그런데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아간 사람 또 불만이 있어요. 왜? 다른 형제는 부모님 안 모셨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10년째 부모님 모시면서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다 되고 다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 재산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어떤 자식은 너는 부모님 모시면서 봉양만 했냐? 거기 아파트 같이 살았지. 거기다 생활비도 지원받았지.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중에 나 일정 부분 돌려내. 난 받을 권리 있어. 이렇게 주장해요. 더 받아간 사람이 더 주장하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해요. 부모의 복량과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하고요. 못 받아가는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엄청나요. 진짜로요. 그런 부분에서 이 유류분 권리를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란 겁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애들 좀 더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갖고 분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은 내년 12월 말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위헌으로 판정된 것은 4월 26일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사례인데요. 진짜 두 번째 사례가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사례가 바로 돌아가신 구하라 가수 같은 건이에요.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오빠가 다 봉양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특별히 중요한데 비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장기간 간병한 이런 자식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산의 일정 부분 먼저 떼주고 그 다음에 분배해줘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기여분은 누가 판정해줘요? 부모님한테 특별히 잘한 거 누가 알아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여분은 변호사한테 가더라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련된 유산에 관련된 승계 문제에 있어서 더 복잡해진 겁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부모님한테 폐륜행위 거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항상 집에 있는데 밥도 안 줘.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부모와 부부관계는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법원으로 관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주면 되지 않겠느냐, 자식들한테. 맞아요. 세법상으로는요.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세금을 계산할 때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준 재산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켜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요.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요.
그리고 7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된다 하더라도 7년 전에 그 시가로 평가하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7년 전에 지금 50억이 아니라 20억 했어요. 그럼 20억으로 판단하거든요. 상속세 계산할 때도. 그런데 유류분은 달라요. 유류분 산정재산도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 있고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 특별 수익을 더하는데요. 이거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켜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요. 79년 이후 증여한 분 모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죠. 내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류분 청구를 받은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은 왜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둘 중에 유류분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줘요? 억울한 사람. 증여한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로 재평가해요. 오빠가 20년 전에 20억 받아갔는데 지금 아파트가 50억짜리예요. 그러면 둘째, 동생은 얼마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20억이 아니라 얼마? 50억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류분에 관련된 유산과 승계의 문제에서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신탁 전문가, 승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증여를 할 때도 한 자식한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니어에 관련된 풍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되 이제 나의 재산에 대한 승계 문제도 앞으로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이었습니다.